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아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실제 횡령죄 사례들 중 위탁 관계를 부인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횡령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회사 공금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그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라 하겠죠.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업무상 횡령죄는 그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특경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관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된 경우를 뜻하고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위탁관계는 꼭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성립할 필요는 없고 준법률 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송금착오로 우연히 내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내가 임의로 빼서 사용한 경우, 이럴 때도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처럼 위탁관계를 무조건 넓게만 보느냐? 그건 또 아닌 게, 가령 위법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관계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동업자금이나 불법 비자금 등은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얼핏 보면 위탁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짚어내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실력 있는 변호사의 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횡령죄 사건을 맡아서 진행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과연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데요. 실제로도 그 전략으로 많은 사건들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례를 오늘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A회사와 그 A회사가 제작하는 물품을 구매할 구매자를 소개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물품 거래를 소개해 주었고요. 수수료는 아직 정산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매자 중 일부가 A사가 아닌 저희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그 돈 중 일부를 A회사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A회사에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요. 그 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자 저희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저희는 일단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의뢰인은 단지 A회사에 구매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지 A회사와 어떤 위탁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들 중 어느 것이 과연 의뢰인이 중간에 가로챈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저희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이처럼 무죄를 다투거나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실제 존재했던 횡령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요. 대법원 상고심까지도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사건이어서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고소인인 A회사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어서 무죄가 아니면 답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 조사 과정은 물론 기소되고 나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첫 공판기일을 다녀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로 막아드리자 펑펑 우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사시겠다고 다짐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는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겼고요.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서 저희로서도 매우 만족했던 사건이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약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를 찾아오셨더라면 아예 재판으로도 가지 않게 불기소 처분으로 막아서 힘든 시간을 훨씬 줄여드릴 수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시면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 중에서도 위탁관계를 부인함으로써 횡령죄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